지금 하락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관망세예요. 하락 거래가 나오긴 하지만 네네.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장세가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바닥을 가리키는 신호들을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있다면 무엇이고 이 또 네. 다시 올라가는 신호가 언제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하락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걸린다. 5년. 그리고 이제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안정기래요. 정책이죠. 옆으로 기는 구간이 1, 2년 정도 있어요. 네. 그걸 합쳐보면 한 7년 정도 됩니다. 7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9년, 그렇죠. 30년이 되겠군요. 30년쯤 돼서 제가 눈 감고 살아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다닙니다. 네. 이거 하락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40% 정도 하락을 해요. 40%. 네. 근데 왜 40%냐? 여기에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는데 바로 전세예요. 전세. 네. 그러니까 전세가 나중에 매매가가 하락할 때 전세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제가 주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이동평균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전세가율이 거의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기 있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되면 알 수 있는 대장 아파트나 뭐 인기 있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75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기가 좀 덜한 거 이런 것들은 80%대. 네. 그다음에 인기가 아예 없는 것들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물건들은 90%대까지 네. 전세가율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대략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예. 하락장 초입부터 5년. 그렇죠. 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은 이제 내년 정도부터 23부터죠. 23, 24, 25, 26, 27. 네. 그러니까 27년이 이제 거의 바닥. 27년 이 바닥. 그래서- 좀 먼 시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27년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전세난이 생겨요. 전세난. 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사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많이 가지고 네. 있는데 매매로 갈 수도 있고 임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포기해버리고 네. 임대를 선택하게 돼요. 임대를 선택하면 임차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근데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막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정도가 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야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거든요. 네. 하락장에서 전세 임대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서 이제 에너지가 쌓이는 그 시간이 바로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뭐 임대 시장 말씀하신 대로 전세난 혹은 월세 같은 경우도 네. 좀 시장이 들썩일 요인이 될까요? 아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월세는 전세에 종속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전세 물건이 한 2개 있고 월세 물건이 10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네. 안 떨어뜨려요. 지금은 전세가를 월세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임대 상품은 전세예요. 전세. 네, 전세를 월등하게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주거를 해결할 때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맡겨놓고 네. 나중에 나갈 때 그냥 고스란히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 안 받고 내가 3억 있는데 3억 전세로 들어갔다. 네. 그럼 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를 선호해요. 금리 인상이 워낙 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전세 대출의 이자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월세와 지금 맞먹거나 더 비싸지는 예. 상황이 되니까 굳이 전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 될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내년쯤이면 네.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임차인은 다시 전세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월세는 임대 시장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하락기 때 갭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갭 투자자들이 월세 전환을 많이 시도해요. 네. 왜냐하면 갖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손해만 보잖아요. 네. 손실 구간을 회피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네. 어떤 포지션을 쓰는 게 유리하냐? 월세 포지션으로 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보다 좀 적게 내면 네. 남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로 손실을 보전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월세가 좀 많아지게 되고 전세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전세난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세난이 바닥의 신호가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적게는 5년, 또 한 7, 8년 이렇게 네. 뒤에가 정말 이제 바닥을 찍는 사이클이다, 신호다라고 보셨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내년, 내후년이면 좀 이제 좀 사도 되지 않나 해서 고민하시는 분 많고 뭐 자기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조금 떨어져도 된다. 네, 네. 여력이 있으면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2027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장담을 예언을 하나 할게요.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있죠. 집은 있어도 된다.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부터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얘기는 없어질 거예요. 아예 쏙 들어갈 것이다. 네, 아예 네. 쏙 들어갑니다. 이제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제 프레임이 네. 만들어질 거예요. 네. 상승장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승장이 끝난 거를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하락장에서는요. 주거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주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매매가 있고 임차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차도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주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메리트는 상승분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손실분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거 비용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 집을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여기에 전세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전세가는 뭐 한 몇 프로 될까요? 65%. 네, 60 정도 네네네. 본다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10억과 6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살까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까 고민을 할 때 자기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5억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매매로 들어가려면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네. 5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에 매수를 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주거가 안정적이냐? 매월 허덕이겠죠. 그렇죠. 이자를 네. 내야 되잖아요. 5억에 대한 이자를. 그럼 지금 금리가 뭐 최소 잡아도 5%, 6%란 말이에요. 그럼 6% 잡으면 5억에 대한 이자가 한 1년에 3천만 원이죠. 네. 그럼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이자만 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리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500만 원 정도 내야 500만 되는 원.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거죠. 브레이커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네. 1억만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6%다. 6% 잡으면 1억에 잡으면 600만 원이죠. 네. 그럼 한 달이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샀던 거는 사실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것이고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 비용이 생기더라도 상승분으로 이걸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가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프레임은 상승장이니까 가능했던 프레임이에요. 하락장에서는 이 얘기가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게 1, 2년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면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데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자에 허덕이면서 생활고에 찌들리면서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이런 네. 상황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보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부동산 상황이 작년에 그럼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갭 투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주택자들도 사실은
뭐 수십 채 뭐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나름의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금리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수십 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몇 채 가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뭐 처분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네. 그런 분들도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조언이 정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하락장이 되면 거래가 없어져요. 시세보다 최소한 1억, 2억 급급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걸 들고 가서 그냥 1억, 2억 하락하는 것과 지금 내가 급하게 팔아서 1, 2억 벌써 하락하고 가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건가 구별하기 어렵게 돼요. 네.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이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시세대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상담을 예. 요즘은 이제 상담을 제가 아예 안 하거든요. 네. 네, 옛날에 이제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상담을 하고 간 분들이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주식은 하락장을 보고 팔아도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지금 더 하락할 것 같다. 네. 6만 얼마에 팔면 팔리는 거죠. 근데 집은 아닌 거예요. 집은 만약에 시세가 지금 뭐 7억이다. 네. 그럼 7억에서 조금 5천만 원 정도 낮추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7억이면 6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라. 전문가들은 쉽게 얘기하죠. 네. 근데 결정하는 사람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예.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그 둘로 좀 나뉘거든요. 네. 경험이 많은 다주택자들과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만 겪은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무모한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알아서 대처 준비 다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조언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영끌을 한 분들은 이분들은 조언을 해줘도 포지션 정리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락을 급매를 막 급급매를 던져도 살 사람이 별로 없죠. 일종의 징태양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뭐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정말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네. 정부도 이제 뭐 하나 둘씩 규제를 풀고 또 앞으로 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 15억 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좀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예, 뭐 예. 강남 혹은 마용성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좀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런 규제들이 어느 정도는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없어요. 제로인가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으면 되거든요. 매수 목적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주 목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거주 목적은 1도 없어요. 다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대출을 해줘가면서 사라고 부추겨봤자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없어요. 왜? 안 올라가니까. 네. 예, 올라갈 게 확실해야 사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아무리 정부가 등 떠밀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규제지역 해제를 막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으로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수자들은 이거를 매수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주거가 안 사면 해결이 안 되면 아니 근데 임차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그 일종의 자기 방어,
가격 상승을 노리면서 사는 거는 투기라는 프레임에 예. 가깝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게 거래 빙하기예요. 네, 사실 네. 초조하신 실수요자들도 많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만큼 좀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중요한 해주세요. 거는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락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 실거주를 들어가잖아요. 네.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원금이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이자로 나가죠. 상승으로 전환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구독자분들, 머니투데이 구독자분들은 하락장에서는 참으세요. 예. 참으시면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화채굴 하셔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제굴. 예. 예.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사면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바닥권에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않아요. 예.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매수에 참여를 하고 90명이 탈락을 해요. 근데 탈락을 하는 게 돈이 없어서 탈락을 하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다 걷어차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면 그때 얘기해. 네, 기준이 없는데 분명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바닥인데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부밖에 없어요. 네. 공부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특히 입지 공부나 기존에 있던 공부가 아니고 사이클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클도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살아.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공포가 기준이야? 아니에요. 지금도 공포스럽잖아요. 네. 그죠? 그럼 지금 사는 얘기라고 똑같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사이클은 정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세가율과 전세. 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남들 안 살 때 나 혼자 가서 살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사는 거를 포기하거든요. 뭐 때문에 포기하느냐? 주변에서 엄청 말립니다. 네. 그거를 이겨내고 살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좀 자기 주대 원칙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사이클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일각에서는 또 하락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정말 저는 네. 진짜 하락론자 아닙니다.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전체적으로 해라. 보면 상승론자에 가깝습니다. 네. 뭐 지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씨드를 모으고 뭐 노동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기회는 온다 순톡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부동산 심체가 뭐 금융권까지 이어지고 또 경제 위기론도 들려오는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위기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들 보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